그래픽 애니도 작품 보시면 이제 파티클이 막 엄청 화려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파티클 움직이는 건 기존 미디어 아트에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보는 건 아닌데 근데 두 분이 전문가들 다 아니 그런 것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모마에서 봤을 때 그게 AI 데이터로 온 건지 전혀 모르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고 이게 CG, 전 CG 전공자 CG로 만든 공간인데 이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이런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이 작가가 이 작품이 어떻고 이걸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서 느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작가도 브랜딩을 잘 해서 이 브랜드화가 된 거거든요. 좋은 작품과 작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드러나는 사람은 정말 조금인 거죠. 빙산의 일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자기를 프로모션하고 이거를 잘 기획해서 홍보하고 그걸 매칭시키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아트는 그 아트 작품을 보고 이제 크리틱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크리틱이 새로운 거니까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크리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비평이 없으면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평이 존재하니까 비평 때문에 잊혀진 어떤 아티스트도 뺄 수 있고 어떤 사조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얘기 이외에는 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생산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산물이 굉장히 많아졌고 많아졌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 정도로 정말 거의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희소성이라는 거, 그 관객하고 이제 보여지면서 어떻게 이제 이 작품이 유통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네.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요새는 AI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AI 모델을 써서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그거를 이제 공개하라고 많이 요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거부를 했어요. 사실 그 영업 비밀 아닌가요? 네. 사실상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예술가가 그렇죠. 노력을 고뇌하고, 해서 예술가가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건 그 프롬프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그 과정을 보고 크리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아트페어 같은 데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델로 AI 모델을 써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다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초기 단계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페인터한테 무슨 물감 몇 호 썼냐고는 안 물어보잖아요. 네. 그 우리 이은중 교수님 뭐 제가 한번 또 공부를 좀 했어요. 유튜브인가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 뭐 초기의 인공지능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아트들 그림 그리고 그게 너무 저는 그런 게 더 재밌거든요. 너무 막 소름 끼치게 재밌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한 작업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9월 26일 날 이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아트 앤 클래식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사실 제 생각에는 기존에 만들 수 없는 거를 만들자 이런 접근 방식보다도 기존의 예술을 재해석해서 내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예술을 만들어 보자 라는 도전 의식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똥손이거든요.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붓질해가지고 예쁘게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걸 못해요. 근데 AI라는 도구가 등장하면서 저는 정말 멋진 회화도 그려볼 수 있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 그거에 넘어서 이제 원래 작업하던 뭐 미디어 디자인 이런 것들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는 회화 같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해서 슈만 이제 4번 교향곡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는데 그 교향곡을 재해석하는 관점을 내가 불어 넣어주고 그 관점을 다양하게 시각화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재조합하는 거를 예술가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슈만의 4번 교향곡 악보를 보면서 멜로디랑 리듬을 파악하고 이 곡은 곡선, 파동으로 이루어진 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교향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 파동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승리, 기쁨으로 이제 팍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최적화된 색깔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음악에서 반복되는 모티브가 있는데 모티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각화된 매체로 꽃잎이라는 매개를 선택해가지고 이 꽃잎이 계속 생산되고 퍼지는 그런 개념으로 넣으니까 이제 다양한 그 제 관점을 반영한 이미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베이스로 그거를 그냥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스로 거기에서 세부적인 요소들이 그 각각의 음악적 요소와 색깔, 이제 음색을 잘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곳곳의 요소를 이제 각각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AI가 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술 작업을 할 때는 이 나만의 철학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 예술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까사바티오 그 레피가나돌이 한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봤을 때 크게 다른 예술이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철학 자체가 가우디의 건축물이 어떤 철학을 반영해서 이 건축물이 탄생을 했느냐 이걸 반영해서 그 자연의 컨텐츠들을 가져와서 AI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AI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에서도 당연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저는 기존에 어떤 있었던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현대 예술가들이 재생산해내는 그런 예술의 범위를 AI가 넓혀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그런 작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관객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더 오감을 더 활발하게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 이제 아트 작업을 하신 건가요? 뉴욕을 학사할 때 이제 처음 갔는데 미디어와 전자 음악 이 통체적인 어떤 전자 예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해요.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운드나 음악이나 구분을 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전자, 디지털 매체 안에서 노는 그런 나의 표현 방식, 그런 표현 방식의 다양한 조합들을 이루다 보니까 저는 그걸 하나로 보는데 이제 언젠가 이제 한국 어디선가 이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아예 세분화시켜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그러죠. 네. 예. 비디오면 어떤 비디오, 어떤 이미지면 산업 디자인인지 아니면 네, 예술 디자인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나눠놔서 저는 사실상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 개념이 딱 하나로 잡혀져 있는데 르네상스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르네상스맨은 다빈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다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너무 구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또 가능도 할 수 있었겠지만 르네상스맨이 필요한 시대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이제 미래 교육을 어떻게 되나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교육. 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목숨을 거는 또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마치 물고기 감별해내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건 지금 또 그 교수로 계시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새로 생겨난 클래스들이 많아요. 특히
특히 AI 과목들이 생겨난 게 저는 대학교 안에서 진짜 AI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학생들한테 전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알려주는 수업들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정말 혁신적이고 너무너무 빠른 변화다. 죄송한 얘기지만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유행을 따라가 우리나라 교육은. 아니 꼭 AI를 붙여야 하나요? 수업 시간에? 그냥 애들 끌어모으기 위한 그냥 그런 눈속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툴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학이라는 데서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수업에서 그 개념과 지금 상황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죄다 AI 무슨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고 무슨 학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설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맨 처음부터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기존의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거, 영상, 그쵸.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너네 각자들이 어떻게 AI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AI가 기술이 딱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AI, 저것도 AI. 요새 보면 다 전부 뭐 일주일마다 AI. 바뀌어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학습 방법이 사실 제가 막 일방적으로 이걸 이렇게 써야 된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 모델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네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각각의 관심 주제가 다르다 보니 다 설정을 한 다음에 너네가 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 혹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을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맞춤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AI 수업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무엇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런 수업이 학생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네. 다 중간에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정말 베이직한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점점 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막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제 수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 가운데 그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조금 확대시킬 맞아요.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워낙 경영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좀 그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안 하시진 않겠죠. 네. 이제 학생들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그 기술은 정말 도구일 뿐이고 정말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인문학 이런 예술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반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많아져야 나중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쓸 때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고양이를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떤 시대에 어떤 무늬 디자인을 입고 있는 고양이 이렇게 조금 더 sophisticate하게 가야 이게 정확히 나의 관점을 반영한 예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챗GPT 처음 쓸 때 뭘 물어봐야 될지 챗GPT.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써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찾았던 시절 그거를 내가 이 책을 다 못 가지고 가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했던 시간에 비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바보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백투더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읽기 연습, 쓰기 연습 너무 진부하고 뻔한 얘기로 들리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프롬프트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뭐야 하던 사람들도 이제 프롬프트가 뭔지 다 아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창의적으로 내가 무슨 프롬프트를 써서 내가 원하는 거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요새 무슨 다양한 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제가 프롬프트를 알려줄게요. 내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할
갑자기 또 그냥 뭔가 테크닉을 습득하려는 그런 데에 가서 또 그냥 또 학습을 하고 프롬프트 작성할 때 매직 월드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